요양TV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의 문제 3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약간 있는 문제들도 있고 시험 문제에 나 전달법이나 그 다음에 공감적 반응이라든가 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이런 대상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런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조금 혼돈이 되시는데요. 이 분야에 출제가 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볼까요? 자, 1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자, 나 전달법은 뭘까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어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좋게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지시를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전달하는 이런 전달법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적인 부탁을 할 때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아니죠.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아니죠.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자기 주관적인 방법이죠.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자,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주는 영향,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나 전달법은. 자, 그래서 사적인 부탁을 해서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네, 이게 이제 나 전달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전달하는 방식,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 전달법의 소통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침해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지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영향을 전달한다. 이 영향을 받는 건 상대방의 행동이죠. 행동.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를 전달하는 게 나 전달법이다. 그리고 전달을 할 때는 지시를 하거나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자, 그럼 지금은 목욕하기 싫으시군요. 그럼 언제 목욕을 하면 좋을까요?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돼요. 목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나 전달법은? 자, 정답은 3번이죠. 어르신이 목욕하지 않으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가려울까봐 걱정이 돼요. 나에게 미치는 영향,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르신이 잘 씻어주면 잘 목욕을 하시면 좋겠어요. 한마디 더 붙인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 자, 공감적 반응은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끼고 그리고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하는 방식, 이게 공감적 반응이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탄 두 사람은 어떤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겠죠. 근데 둘이 감정이 공감이 되고 있죠. 공포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뭔가 말을 표현을 했을 때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하는 방식, 이게 공감적 반응이라고 하죠. 자, 문제를 볼까요? 우리 애들은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는데. 자, 여기서 어르신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세요? 손주들이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한 게 당연해요. 자녀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서 살아서 아예 안 와요. 어떤 게 공감적 반응일까요, 여러분? 네, 1번이죠. 1번. 자녀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어르신의 어떤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같은 감정을 느껴주는 거, 이게 공감적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공감적 반응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자,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먹든지 난 안 먹어. 이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공감적 반응을 해야 되죠. 네,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죠?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엄마가 요리하기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네, 어떤 게 공감적 반응일까요? 네,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공감적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죠? 네,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까 지금 속상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죠. 메라비언의 법칙은 비언어적인 소통이 전체 소통의 93%를 차지를 하고 있죠. 네, 언어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여러 가지 뭐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또 제스처라든가 이렇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는 것들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이고,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93%가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친다.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얼굴 표정이죠.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 목소리죠. 목소리 톤. 보통 화가 나면 목소리가 뭐 하이톤이 되든가 아니면 저음이 되든가, 이 두 가지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한 방법,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꼭 교재를 찾아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자, 웃는 거는 어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없이 웃으면 기분 나쁘죠.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거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네,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든가 아래에서 위로 쳐다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같은 이 수평적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네, 한 곳에 고정하는 게 틀리죠. 그래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도록 한다. 한 곳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네, 리액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도한 리액션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 오버 액션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산만해지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또 공감적 반응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6번 문제.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자, 공감적 반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 이게 공감적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1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이거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어르신. 그동안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네. 자,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자, 어떤 게 가장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같이 느끼고 있나요?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7번 문제.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자, 나 전달법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상대를 탓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매번 옷 갈아입기가 진짜 힘드네요.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네. 어르신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자, 8번.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자, 의사소통에서 소통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 또 시각장애, 언어적 이런 그 장애, 그다음에 판단력, 인지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그다음에 진압력 장애. 네, 그래서 각 소통 방법을 몇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기를 볼까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 입모양,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이거 뭘까요? 노인성 난청이죠. 노인성 난청. 네,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고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낮은 톤으로 천천히 입모양이 보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해답은 노인성 난청이죠. 3번. 자, 9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항상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말하기가 싫어지죠. 의사소통을 할 때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수용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어떤 리액션을 취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네, 틀리죠.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자, 나쁜 내용을 회고시키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이게 맞겠네요. 또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네, 그래서 1번, 2번, 또 3번, 5번은 다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전문가고 나는 완벽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는 네 탓이야.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이것도 틀리는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 상을 당해서 슬퍼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원장님네 아버님은 요양병원에서 일주일만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호상이시네요. 이거 자기의 경험이죠.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소통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 또 나 전달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떡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네, 나 전달법.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하는 방식. 네,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잘 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자, 어르신이 식사를 잘 안 하시죠? 떡도 안 드시죠? 식사를 안 하니까 건강이 나빠질까봐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그 소통할 때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한 문제이죠.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게 원칙을 정해둔다. 네,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의사소통의 요령이죠. 시각 장애인들도 이렇게 그 원칙을 정해서 정해진 자리에 이렇게 사물을 정리해서 두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은 시각장애에 있는 어르신들하고의 소통 방식입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 활동. 네,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에 이제 여가 활동이 나오는데요. 어르신의 여가 활동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삶 그 자체죠. 자, 대상자. 휠체어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 하시니 서예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자, 서예교실이 나왔네요. 자, 이것은 어떤 여가 활동일까요? 네, 4번 자기개발 활동이죠. 운동 활동은 뭐 체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사교 오락 활동은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것들, 뭐 영화, 뭐 연극, 뭐 이런 것들이고요. 종교 참여 활동은 뭐 본인의 종교 참여 활동을 얘기하겠죠. 자기 개발 활동은 뭐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뭐 서예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심의 활동은 가족들과 소풍을 간다든가 가족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가족들과 외식 나들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족 중심 활동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기 개발 활동입니다. 자, 13번 문제.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이 아닌 어떤 제스처나 표정이나 아니면은 목소리 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죠. 자, 팔짱을 끼고 앉는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상당히 교만해 보이죠. 그래서 적절한 소통 방법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거 역시 지적하는 것도 그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물론 침묵은 상당히 그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침묵이라는 소통법을 사용을 해야 되죠.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앉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기울이는 형태, 이게, 네, 그 의사소통을 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자, 또 나 전달법에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하니까 대상자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있을래 라고 할 때 이 어르신의 행동이 나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낀 바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 또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누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어르신이 누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걱정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방향을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촉각을 이용하여 눈이 안 보이니까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제 지금 이제 늦은 가을 이제 추위가 오죠. 자, 어르신 이제 따뜻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설명하는 것보다 자, 따뜻한 옷이니까 한번 옷이 두꺼워졌죠. 옷이 따뜻하게 좀 만져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촉각을 이용해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거 맞죠?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자,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말을 먼저 해야 되죠. 안 보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말을 먼저 이렇게 그 사람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리죠. 또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또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자, 5번은 노인성 난청이 있을 경우 말을 시작했는데 상대가 말을 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살짝 다독이거나 또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하는 거. 이거는 난청이 있을 때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청각 기능. 난청이죠. 청각 기능.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음이 아니라 저음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령이죠. 빠른 속도,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되죠. 빠른 속도가 틀리네요.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 네, 소통을 할 때 반말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유아어, 뭐 맴매할 거야, 맘마 드셔야죠, 뭐 이런 거 다 유아어죠. 그래서 반말이나 유아어는 쓰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이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항상 정면, 소통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면,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는 게 요령입니다.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한다. 네, 5번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 진압력 장애. 자,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이것을 인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진압력 장애죠. 그래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 의사소통을 할 때는 장소나 날짜나 시간에 대해서 자주 인식을 시키고 또한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둔다든가 또 본인의 이름을 불러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서 자주 인식시킨다. 이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은 잘 들어주는 거죠. 잘 들어주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주는 거. 네, 이게 경청이죠. 네, 그래서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거는 경청이 아니죠.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도 경청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이것도 아니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네, 정치적인 견해는 사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해준다. 이게 맞겠네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지레 짐작하는 거죠. 이것도 경청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난청. 네, 난청.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거죠. 노인성 난청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이거는 시각장애죠. 입을 크게 벌려야 되죠. 작게 벌리는 게 아니라 크게 벌려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리네요.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고음이 아니라 그랬죠. 저음으로 나지막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한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이거 진압력 장애죠. 진압력 장애. 자, 그다음에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전에 난청이 있는 분들은 그 상대방이 말을 하는지 빨리 알아차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눈짓으로 신호를 하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이분들은 이제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말은 알아들으나 표현하기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 환자분들, 그다음에 치매 등으로 인지가 안 되는 분들, 혹은 뭐 이비인후과 수술이나 여러 가지 수술적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말을 하기 어려운 분들, 다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이시죠.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네, 천천히 하도록 해야 되죠. 대상자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한다. 이게 요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리죠. 대상자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한다. 네, 대상자의 얼굴을 보고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은 안 되죠. 특히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소음을 피한다.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소음이 있는 곳은 소음을 피한다. 자,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네, 이게 맞네요. 자,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언어 장애, 그 다음에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주력 결핍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이용을 해서 의사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맞네요. 자,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시각장애죠. 시각장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제 공감적 반응을 해줘야 되겠네요. 내 스웨터 어딨어? 왜 자꾸 숨겨놔? 내 거 내놔. 이렇게 어르신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르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같은 감정을 느껴주고, 이게 공감적 반응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새로 산 이 스웨터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네. 어떤 게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자, 2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인 가족과 굉장히 그 유대감을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공식적 자원, 비공식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돌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할 때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다 다른 사람들 탓이야. 뭐 이런 거죠. 네, 적당하지 않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를 자극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다. 틀리죠. 대상자의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공식적 자원인 요양보호사와 비공식적 자원인 가족 간에 대상자의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네, 임의로 해결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뭐 시설장 또는 관리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해결을 뭐 하는 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립니다. 임의로 해결한다가 틀립니다.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23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자,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는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언어장애, 두 번째 판단력과 인지력 장애, 세 번째는 주의력 결핍 장애. 자, 여기서 어떤 걸까요? 네, 3번.
판단력 장애죠. 인지나 판단력 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이면 치매가 있거나 또 뭐 지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이용하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죠. 자, 2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자, 여가 활동은 아무리 좋은 여가 활동이라도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신체 기능, 대상자의 신체 기능. 그 다음에 대상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여가 활동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흥미를 느끼는 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망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선망이 올 수 있는데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안 맞죠. 신체 활동하고.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제 미술 활동인데요. 편마비 대상자에게 가장 저희가 권장하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게 맞겠네요.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신체 활동하고 맞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잘못하다가 이게 뒤로 넘어지실 수도 있겠네요.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이것도 이 어르신의 신체 활동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의사소통 할 때 가장 기본 요령은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라포는 유대감. 유대감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상태. 그래서 친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유대감이 있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어떤 표정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죠. 자,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친한 사람하고 눈 마주치기를 피합니까? 이게 틀리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이것도 틀리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이것도 안 맞죠.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이게 맞겠네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이것도 맞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 공감적 반응 뭐라 그랬죠?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낀다. 그리고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한다. 이게 공감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나빠요. 제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안 맞겠죠?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꿔드릴까요? 이것도 안 맞겠죠?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어르신의 입장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네, 이게 이제 어르신의 입장과 어르신의 감정을 느끼고 있네요.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는데 어르신은 왜 투정이세요? 이것도 자기 입장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 전달법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좋게 전달하는 거. 이게 나 전달법이죠. 자, 그래서 대상자의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이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느낀 바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느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밥풀이 말라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의 행동. 이렇게 말라있으니까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시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죠. 네, 이게 나 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주의력 결핍 장애. 네,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가 나왔네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요령은, 자,
환경적 자극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환경적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아까 소음을 피하는 거는 언어 장애가 있을 때였죠. 환경적 자극을 피한다.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자,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순한 활동을 제시한다. 단순한 활동. 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죠?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이게 맞겠네요.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한 번에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활동부터 제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여러 내용이 틀리네요.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메시지를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소음 이런 자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또 나 전달법이 나왔네요. 나 전달법.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방식이 나 전달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 반응한 것은 저한테 자꾸 전화하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이거 아니네요.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네요.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요. 네, 이것도 틀리죠. 업무 시간에 자주 전화하니. 네, 상대방의 행동이죠. 나에게 미치는 영향, 제의를 못해서 힘이 드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 이게 나 전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옆이 아니라 정면, 얼굴을 보고 정면에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리죠. 입을 크게 벌려 낮은 톤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네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이게 틀리네요. 보청기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네, 보청기는 킬 때 입력은 크게, 출력은 작게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네, 의사소통할 때 비언어적 표현을 같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에서는 나 전달법, 공감적 반응, 경청,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 기록과 보고에 대해서 딱 20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다려주세요. 유양TV 구독자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 업무 기록 및 보고 문항 20문제, 딱 20문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자,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질병이나 또 신체 이상이 생겼거나 이런 문제들을 첫 번째로 보고를 해야 되죠. 체납고지서를 발견, 신체와 관련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질병하고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이것도 아니네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이것도 신체와 관련 없죠.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자,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하면 낙상이 될 수도 있고 뇌졸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방문을 열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난다. 네, 이것도 신체와 관련 없죠. 질병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2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양보호사가 작성해야 되는 기록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기록지, 인수, 인계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서류 중에 먼저 상담 내용 및 결과. 네, 이거는 이제 상담 기록지인데 보통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작성을 하죠. 요양보호사 작성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대상자의 욕구 사정은 사례 관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례 관리, 이것도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아니죠. 자,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장교양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세울 때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이거는 이제 사고 보고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이거는 상태 기록지죠. 상태 기록지. 여기서 보면은 이게 1번하고 관련되어 있네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이것이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요양보호사가 의무적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기록지이다. 그래서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 제공과 시간과 그 다음에 내용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기록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뭐 한 컵을 드셨는지 두 컵을 드셨는지 잘 모르겠죠? 점심 때 여러 사람이 5명인지 10명인지 잘 모르겠죠? 또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뭐 1시간 만에 오셨는지 10시간 만에 오셨는지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죠?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오랜만에 오랜만에 뭐 일주일 만에 방문했는지 한 달 만에 방문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는 4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의 형식은 업무 보고에는 구두 보고, 그 다음에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구두 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 그래서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이후에 서면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서면 보고는 뭐 숫자나 기록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서면 보고로 해야 되는 거고, 전산망 보고는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에 다 장점을 취한 형태가 전산망 보고죠. 자, 그래서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 형식은 1번 구두 보고입니다. 자, 5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이게 맞겠네요.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틀리겠네요.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개인정보는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줘야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보호자와의 밀착관계를 형성한다. 보호자의 밀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기록을 하진 않죠. 그 다음에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이거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을 할 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리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기록의 목적이 교재에 한 7가지 정도 나오죠. 장교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안 맞겠네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증빙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증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표준 서비스를 위해서 기록을 하죠.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이게 맞겠네요. 또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증빙 자료가 되는 거지 책임 회피는 아닙니다. 또 장교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장교양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축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자, 대상자의 기능 상태 측정, 대상자의 사적 정보, 개인정보는 공유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준다 그랬죠. 개인정보 보호, 공유가 아닙니다. 틀리고요. 기관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리네요.
자,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네, 이게 맞겠네요. 또 다른 장교양 기관과의 경쟁. 다른 장교양 기관과 경쟁을 하는 거를 위해서 보고를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네, 기록의 목적입니다. 기록의 목적.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록을 하죠. 기관의 예산 평가와도 관련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네, 이게 맞겠네요. 다른 대상자와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는 공유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호를 해줘야 된다.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증빙 자료를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지 책임 회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입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 네, 기록과 업무 보고인데 좀 전에 기록에 대해서 봤죠?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 비용 결정 아니죠. 시설장의 직무평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아니죠.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죠.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그래서 기관에는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라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이런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요양보호사가 가장 근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보고를 통해서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서 업무 보고가 중요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사고라든가 신체적 어떤 그 변동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질병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사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질병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죠.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네, 요거는 사고죠.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사고가 날 뻔한 것도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2번이 맞습니다.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사고나 어떤 질병과 관련된 게 아니죠. 또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이것도 아니네요.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꺼번에 뭐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신속하게 기록을 해야 되죠. 네, 그래야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이게 맞네요. 철자가 틀리거나 이럴 게 아니라 공식화된 용어, 그 직종의 공식화된 용어들이 있죠.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맞네요. 그다음에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기록지는 잘 보관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면 안 됩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이거는 틀리는 말이죠.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원칙이죠. 기록의 원칙.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객관적인 것을 기록한다. 요양자의 생각, 감정, 요양보호사의 경험 이런 것들은 절대 기록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기록한다. 이래야 맞는 거죠.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틀리죠. 서비스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네, 2번이 맞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 네, 사고, 질병, 또 신체적 어떤 변동,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관련 없죠.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자, 치약에는 여러 가지 또 약품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은 질병으로 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관련 없네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한다.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물론 다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요약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방문 요약 서비스를 기록을 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금을 여러 번, 몇 번인지 안 나와 있죠?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많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최근도 굉장히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죠. 최근이 뭐 하루 전인지 일주일 전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다 틀리죠.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오랜만에 뭐 일주일 만인지 뭐 하루 만인지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네, 미납된 장요양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네, 상식적으로 아니네요.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것도 아니고요.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네요. 자, 기관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것도 아니네요.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래서 특히 어르신의 사고를 날 뻔하거나 특히 경미한 낙상 사고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걸 보고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죠. 특히 어르신 낙상과 관련한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네,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보면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기록의 목적, 그 다음에 보고의 목적,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의 능력 평가 아니겠네요.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질 향상, 이게 맞죠? 그래서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이다. 대상자 보호자의 사생활을 기록, 이 사생활을 기록하면 안 되죠. 대상자의 건강을 진단하고 동료와 공유한다. 이거 틀리네요. 서비스 제공을 평가받고 대가를 지불받기. 네, 이것도 안 맞네요. 네, 상식적으로 뭐 생각해도 이거는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16번 문제.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을 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특히 숫자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옳게 기록을 한 것은 4번이겠네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우유 200ml를 드셨다. 요즘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줄었다, 많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애매하죠.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 오후에 간식을 제공하였다. 오후 몇 시에 간식을 제공했는지 시간이 안 나와 있죠. 오랜만이 며칠 만인지 안 나와 있어요. 물을 많이 드시고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또 방에서 소변을 얼마나 봤는지 안 나와 있죠. 가장 업무 기록 방법으로 작성을 한 것은, 옳게 작성한 것은 4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다음 중 업무 보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주관적 사항이 아니라 객관적, 주관적 혹은 요양보호사의 경험, 요양보호사의 생각,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죠. 보고 내용은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다. 네, 우회적으로 장황하게 보고하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고한다. 네, 이게 맞겠네요. 상황이 급할 때는 먼저 보고를 하고 이후에 서면 보고로 진행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네요. 기록만 하고 보고는 생략한다. 틀리죠?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해야 되죠. 업무 수행이 잘못된 경우에는 신속히 보고해야 돼요.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신속히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8번 장기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 회의의 목적은, 자, 사례 회의의 목적은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례 회의예요.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회의가 사례회의고 요양보호사가 참석하는 회의는 사례회의와 간담회, 간담회는 원래 회의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사례회의 목적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아니겠네요. 그 서비스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도 아니겠네요. 노인 학대에 대한 정기 교육도 아니겠네요.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 자, 타당성이란 말은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거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왔는데 뭐 엉뚱한 뭐 정치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경제교육을 한다든가 타당성이 안 맞는 거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장에 오면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타당성이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타당성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게 사례회의의 목적이죠. 또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네, 이거는 아마 간담회, 요양보호사 간담회나 혹은 뭐 원래 회의에서 진행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네. 자,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는 회의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사례회의와 간담회 혹은 원래 회의. 네,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회의. 또 서비스의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는 회의. 자, 그래서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사례회의죠. 2번 사례회의. 네. 자, 이런 사례회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어르신의 어떤 뭐 욕구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 신체 상황이 변경이 되면 다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반영을 하고 또 서비스로 이어지고 그래서 서비스 질을 좀 더 좋게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회의가 사례회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장기간 기간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네, 서비스의 질을 향상, 그 다음에 서비스의 타당성 검토. 네, 이게 사례회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문직 간의 직무평가 아니네요. 서비스의 횟수와 비용의 결정, 이것도 아니네요. 대상자의 장기간 인정조사도 아니고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네, 이게 맞겠네요. 가족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뭐 이것도 아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이용 지원에서는 서비스 이용 절차, 네, 등급을 받고 나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등급 절차, 그다음에 각 절차별로의 어떤 요령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서비스 이용 지원에서는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의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신체적 인지적 상태와 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지 뭐 지역의 보건복지나 건보공단의 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죠. 건보공단의 뭐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노인 뭐 건강 증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록 및 보고에서는 기록의 목적, 업무의 목적, 원칙과 그다음에 주의사항,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네, 그다음에 사례회의와 간담회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계속 시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모두 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